너도 듣냐 팟캐스트, 나도 듣는다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팟캐스트의 눈 조민정입니다. 여러분들은 팟캐스트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팟캐스트는 쉽게 말하자면 인터넷 라디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라디오와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인터넷에 올려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팟캐스트의 매력 때문에 팟캐스트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앞으로 팟캐스트의 눈에서는 이 인기 에피소드를 모아서 30분가량 함께 들어볼 겁니다. 여러분들, 팟캐스트의 눈 지금 시작합니다. 네, 한 주간의 인기 팟캐스트 에피소드를 들어보는 팟캐스트 TOP. 네, 팟캐스트 TOP에서는요, 그 주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팟캐스트 에피소드를 함께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네, 이 주에 가장 관심을 모았던 팟캐스트 중에서 또 첫 번째로 들어볼 에피소드는요. 네, 바로 튜나의 무비버스터입니다. 이번에는 노예 12년과 아카데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깐 소개를 조금 해드리자면 튜나의 무비버스터는 영화평론 팟캐스트고요. 최영일 평론가와 최한욱 기자 그리고 미모의 여배우라는 묘령의 튜나가 여성 진행자로 나선 팟캐스트입니다. 다른 영화평론 팟캐스트와는 조금 차별된 것이 바로 이 여성 진행자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여성스럽고 매끄러운 진행이 돋보인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네, 이 무비버스터의 기본 포맷은 매주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줄거리를 여자 진행자인 튜나가 들려주고 그에 대한 두 명의 비평가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는 이 팟캐스트가 참 흥미롭게 들립니다. 이번 주에는 노예 12년과 아카데미 시상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왜 12년이에요? 암울한 영화입니다. 네. 상당히 몰입이 됐어요, 영화가. 몰입이 됐어? 몰입이 남 왜요? 얘기 같지가 않아. 노예 10년이잖아, 우리는. 지났고 5년 남았고. 4년 남았구나. 아니, 그게 아니고 튜나의 노예는 종신형이에요. 아, 그거 말고 우리 여왕의 노예. 그러니까 지금 이 국가의 저의 노예. 노예면 즐거우신 거 아니에요? 아, 지금 갈수록 이상해지는 거야. 봄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너무 제가... 이렇게 모시다 보니까 이분이 기고만장해가지고 지금. 왜 안 돼? 모르고 아카데미를 아카데미. 이제 검색하니까. 검색어에 하다 보니까 나왔더라고. 그리고 뭐 좀 뭐라고 하지? 후보작으로 오를 게 거의 비슷하잖아요. 거의 비슷했어, 영국 노예 아카데미가. 12년과 그래비티 뭐 이렇게 비슷한. 근데 저는 뭐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옛날에는 아카데미의 권위라는 거예요. 제가 젊을 때는 대단했죠. 영화의 이 기본적인 하나의 표준을 제시하는 캐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마다 보고 그랬는데 벌써 아카데미 이 시상식을 재미로는 가끔 시간이 있을 때 정말 이게 빌리 크리스탈이 나와서 깨알같이 이제 개그를 치면서 또 사회하면 빌리 크리스탈 영화를 패러디하고 그런 것에서는 되게 이제 재미를 느끼면서 보지만 이제는 시상의 권위는 별로. 그러니까 시상식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예전 같지 않아서 여기서 못하면 여기서 받고 저기서 못하면 여기서 받을 수 있고 또 각각 그 시상식마다 또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내세우는 거를 또 주로 해서. 네, 저도 아카데미 시상식이 예전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네티즌들의 반응도 함께 봐야겠죠. 뚠뚠이님께서 언니 추천으로 듣게 됐는데 너무 재밌어요. 네, 그리고 322222님. 네, 이가 5개네요. 최고의 영화 비평 라디오 프로입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이응님께서는요. 이분들 시사에 대한 말씀만 잘 하실 줄 알았더니 영화를 보는 녹음까지 재밌네요. 변호인 때문에 처음 들었는데 애청자 될 듯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저도 애청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팀 EJ의 참나원 1회 이작가 상담편입니다. 이건 신생 팟캐스트인데요. 네, 소개글 잠깐 볼까 봐요. 이 소개글에는 어이없고 화나는 일이 있을 때 나오는 감탄사. 들어보니까 이렇게 발음하시더라고요. 참나원. 이 팟캐스트에서는요, 전문 심리 상담가이신 방기현 선생님과 함께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지금 함께 들어보실까요?
내 마음도 모르는 이들 모두를 위한 본격 심리상담 방송 참나원. 안녕하세요, 이 박사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너무 어이없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런 감탄사를 내뱉곤 합니다. 참나원. 그때 우리는 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힘든 상황 속에 깊이 빠져서 헤어나올 줄 모르곤 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EJ 생활역사협동조합이 공식적으로 만든 첫 방송입니다. 본격 심리상담 방송 참나원. 지금부터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박수 쳐야 됩니까? 예, 박수 치세요.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저와 함께 방송을 진행할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기현 선생님,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죠. 이 박사를 지금의 정상적인 인간으로 만든 그런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그 처음 이제 선생님 만났을 때 얘기를 좀 해야 될 거. 선생님 생각나세요? 네, 생각나죠. 제가 부모님이 굉장히 좀 뭐랄까 보수적이고 그리고 좀 가부장적인 아버지랑 이렇게, 그리고 너무나 자유로운 어머니 밑에서 살아가지고 되게 충돌이 많았는데, 아버지랑 전화로 대판 싸운 다음에 어머니가 언젠가부터 자꾸 너 정신과 치료 좀 받아라, 심리 치료 좀 받아라, 안 받겠다고 하다가 이거 얼마나 했죠? 심리 치료를? 예, 거의 한 1년 가량 되죠. 이렇게 해서 인연이 만들어져서 그 사이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아까 이 작가가 얘기했지만 굉장히 심리상담비 비쌉니다. 공짜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스를 누리시게 될 겁니다. 네, 그럼 바로 네티즌들의 반응부터 살펴볼까요? 네, 초팅님께서는요, 잘 들었어요. 네, 포스터 좀 더 센스 있게 바꾸면 더 돋보일 것 같아요. 라고 걱정해 주셨네요. 네, 그리고 러블리 예님께서는요, 첫 방송 잘 들었습니다. 이 박사님 진행도 좋고 상담 선생님 내용도 정말 좋았어요. 다음 주 내용도 기대됩니다. 계속 잘 들을게요. 해주셨고요. 네, 폴란드 우체부님께서는요, 멀리 폴란드에서 듣고 있어요. 라고 해주시는데요. 정말 한 곳에서도 팬이 벌써 생겼습니다. 네, 쥐잡이 사냥꾼님께서는요, 저도 가끔 심리치료 받고 싶을 때가 많은데 계속 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도 꾸준히 잘 들을게요. 이 박사님 파이팅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 무료로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를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인기 팟캐스트 에피소드는요, 클래식 데이트 강민선입니다의 3-6 에피소드입니다. 클래식 데이트의 강민선입니다. 나는 행복해지고 싶다. 모든 사람은 행복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희망을 찾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조차도 행복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작 그들의 행복을 외면하고 있진 않았을까요? 말뿐으로만 행복을 지켜주겠다고 하고 말이죠. 오늘도 존재 자체로도 아름다운 당신, 세상을 견뎌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피아졸라의 리베르 탱고까지 함께 들으니까 더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고요. 여기서 들렸던 말처럼 오늘 견디시는 모든 분들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네티즌들의 평가도 함께 들어볼까요? 네, 내가 사는 이웃님께서는요. 내 귓가에 솜사탕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오는구나. 구름 위에서 가만히 바라보는 이 느낌은 무엇일까? 정말 극팬이신 것 같으신데요. 내가 사는 이웃님께서는 3개의 댓글을 연달아 달아주셨는데 제가 하나만 소개해드려서 좀 죄송하네요. 네, 그리고 클대팬님께서는 우연히 듣게 된 클래식 데이트. 앞으로 팬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녹을 것 같아 라고 해주셨고요. 이미 있는 닉네임 님께서는 귀에 익숙하지만 공명을 몰랐던 음악들입니다. 대중적인 클래식 음악을 듣고 싶으신 모든 분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도 팬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특히 아침, 저녁으로 듣기에 참 좋은 클래식 팟캐스트였습니다. 네, 벌써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이번에는 법륜스님의 증문즉설 758회 의대에 입학했는데 학교 다니는 게 부담스러워요 편입니다.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고민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지금 함께 들어보시죠. 학생인데요. 네. 첫 학기에는 유급을 했고 두 번째 학기는 몸이 아파서 휴학 중입니다. 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지금 그만두면 당장 먹고 살 일이 심란하고 이대로 그만두는 것도 도망치는 것 같고 싫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너에게 의대가 안 맞는 게 아니냐, 쉬고 돌아가서 한 학기 정도 올라간다고 해도 그 다음 고비는 넘을 수 있냐, 한 번 사는 인생 2번 돌아오지 않는 청춘을 꼭 그렇게 힘들게 보내야 하냐, 또다시 아프고 건강을 잃으면 되겠느냐라고 하면 저는 또 흔들립니다. 이번에 정말 굳은 다짐을 하고 몸도 만들고 건강도 되찾고 마음가짐도 새로 해서 돌아가서 포기하지 않고 해내고 싶다면 이것이 제 욕심일까요? 언제까지 휴학이에요? 휴학은 2주 전에 했고요. 이제 앞으로 1년 정도 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 생각하지 말고 1년간 그냥 노세요. 1년간 놀아보고 네. 건강이 회복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1년 안에 건강이 회복 안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 건강이 회복되더라도 이렇게 심리적 부담이 자꾸 되면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회 나가잖아. 그죠? 10년, 20년 지나가면 의사가 그렇게 좋은 직업 안 될 거예요. 아니 물론 다른 직업에 대해서 좋긴 한데 지금처럼 의사는 돈 많이 벌고 어쩌고 하는 시대는 좀 지나갈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정말 찾아보라는 그 스님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옳은 말인 듯합니다. 그럼 댓글 한번 볼까요? 쥐를 삼킨 당님께서는요, 항상 깨우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님 말씀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강아지님께서는 스님 말씀 너무 좋아요. 지혜의 등불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콩비님께서는 언제나 문제의 원인과 해결이 나에게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인기나 순위에 상관없이 여러분들께 유익한 팟캐스트를 소개해드립니다. 2주의 팟캐스트. 네, 지난해에 이어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영화 전문 팟캐스트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우선 지난해에 보셨던 진행자 소개부터 다시 보고 돌아오시죠.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탑 10. 진행자를 소개합니다. 무용보의 식신, 먹는 영화 선정 담당 오샥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샥입니다. 안녕하십니까도 아니었는데. 아, 왜 그래? 네 할 일이라 잘해. 오늘 더워. 멋있는 외모만큼 식사하는 장면도 영화 같은 남자. 그러나 생각보다는 위대한 대식가, 영화 매니아 최 과장 소개합니다. 네, 뭐 멋있는 외모는 아니지만 최 과장입니다. 무용보의 진짜 요리사 래퍼 진욱이 소개합니다. JINOOG요. 그리고 저는 MC 김 PD입니다. 에피소드를 신체 장기 이런 것들로 많이 비유를 했어요. 에피소드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눈물샘 고갈되는 최루탄 영화, 간과 쓸개도 내어주는 우정 영화, 침샘 대분출 먹자 영화. 어우, 같아요.
특히 진욱이의 와이맛에서 먹방은 팟캐스트의 새로운 집행을 위한 자연스러운 퍼포먼스, 정말 부럽고 존경합니다. 지적이고 유머러스한 세련됨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진욱 씨 어떤 퍼포먼스였는지 한번 보고 가야 되겠죠? 진욱이의 와 이맛 리스트. 그래서 오늘 와 이맛은 와 이맛인데요. 진욱이 와 이맛은 진욱이가 특별히 오늘 요리 영화 베스트 10을 맞이해서 영화 보면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간식거리 야식? 집에서 야식 살 확 찌는 거죠. 야식. 그거를 간단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요리 3가지를 진욱이의 와이맛 리스트 3개를 오늘은 해주기로 했습니다. 와이맛 리스트 첫 번째 리스트는요? 네, 첫 번째는 방금 버터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 집에서 할 수 있는 마늘 버터 러스크입니다. 네, 러스크 하면 보통 뭘로 보시면 되냐면요. 그 식빵을 샌드위치용 하면은 가해를 다 자르잖아요. 그 가해 자른 부분을 아마 그 식빵 테두리. 제가 그 아마 빵집 가보시면 보셨을 거예요. 설탕을 뿌려갖고 딱딱하게. 그쵸. 튀겨가지고. 그쵸. 구운 건가? 예. 그래서 와작 하고 입에서 씹어 먹는 그 맛으로 먹는. 러스크. 두 번째 리스트로 갈까요? 예, 두 번째 와 이 맛 리스트는 요건 아마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다 기뻐. 그 내 머릿속에 지우개를 살린 내 머릿속에 지우개 살린 내 집 밥솥 맥반석. 뭐야 이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준비해드렸습니다. 계란을 가져올게요. 계란? 이걸 위해서 지금 계란을 찌고 있었어. 지금 너무 앞에서 가까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야, 너 벌써 먹고 있어, 이 천하장군. 이거를 밥솥에서 했습니다. 오, 껍질도 그냥 먹게 줘. 우와. 이거 지금 굉장히 좀 뜨거운 상태니까 조금 식혀서 계란 삶을 때 계란 껍질 잘 안 까져갖고 일단 설명을 듣고 일단 설명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 좀 이렇게 색깔 진한 부분이 있죠. 여기 봤더니 우리 오샹님 밥솥은 굉장히 한 3, 4인용 밥솥인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보온이 좀 잘 안 되는 관계로 그런 전차로 지금 완벽한 맥반석 색깔이 지금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예, 그래도 꽤 거무디 갈빛이 나는 정도의 계란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드셔보시면서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계란 껍질 소리입니다. 지금 너무 앞에서 가까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야, 너 벌써 먹고 있어, 이 천하장군. 식욕 없다며, 너. 자, 요거는 오샹님도 뜨거운 거 잘 먹어요. 누구나 집에서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란만 있으면? 예, 계란만 있으면. 요새 맥반석 계란을 만드는 기계가 있어요. 굉장히 고가에 팔립니다. 하지만 전혀 필요가 없어요. 집에 밥솥 다 있으시니까. 밥솥으로 다 하실 수 있고요. 그렇죠. 요새는 또 계란이 그냥 취사 버튼을 누릅니다. 이야. 예. 자, 세 번째 와인 맛으로 가겠습니다. I'm Julia Child. Bon appetit. 네, 세 번째는 내 멋대로 치즈 소스입니다. 치즈 한 2장 정도 분량을 역시 종지 정도 그릇에 넣고요. 거기에 우유를 살짝, 우유를 아주 살짝만 부어주세요. 집에서 드실 수 있는 스푼으로는 1스푼 반 정도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시고 그거를 뜨거운 물에 역시 또 침이 넘어요. 뜨거운 물에 중탕을 하시면 됩니다. 끓는 물에 공기, 뭐 집에 밥공기 이용하셔도 돼요. 넣고 그걸 저으시면서 같이 섞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치즈의 농도가 풀어지면서 우유랑 같이 섞이고요. 만일 중탕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역시 렌즈에 돌리시면 됩니다. 하지만 중탕 뭐 어렵고 뭐 중탕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특히 아기들 그쵸 중탕에서 많이 드시니까 아이 주니까 나도 이제 중탕 잘해. 중탕맨. 아니면 여기에 양파 다진 거.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처음에 우리 갈릭버터 러스크에 나왔던 고기에 나오는 재료들을 그대로 치즈에 넣어주셔도 됩니다. 소스 만들어 먹으면 되는 거였어. 그거 왜 이제까지 그걸 사 먹었을까? 이거 만들어 먹는 나처럼 내고 사 먹겠네. 전자레인지에 그냥 돌려 먹으면 되는 거였어. 근데 그렇게 우유랑 치즈랑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마늘이나 뭐 이런 걸 넣어서 자기가 내 멋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구나. 이번에는 아무래도 봄이 오다 보니 이 봄과 어울리는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이 봄바람 살랑일 때 연인과 함께 보고 싶은 눈동자 하트로 변하는 로맨틱 코미디 탑 10. 지금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좋은 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탑 10. 세상의 반은 남자, 세상의 반은 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평균 5번 내지 6번은 사랑에 빠진다고도 합니다. 지금까지 지구에 살다간 인간들의 사랑을 모두 합친다면 이 세상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게 될까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웃음 짓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가장 소중한 존재인 가족으로 만들어가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세 번째 리스트는 우리들의 눈동자를 하트로 변하게 하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 10편입니다. 지난 방송에 대한 AS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샥, 우리가 뭘 틀렸나요? 메리 맥스에서 제가 그 영화가 흑백톤이라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제가 영화를 봤는데 호주 씬에서는 칼라고 뉴욕으로 가면 흑백으로 변했었어요. 뉴욕은 매우 불행한 도시로 그려버렸군요. 그리고 그때 왜 김 PD는 무역센터 나온다고 그랬고 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둘 다 나오죠. 둘 다 나와요? 무역센터랑 맞구나. 크라이슬러 빌딩도 나와요. 크라이슬러 빌딩. 네. 중요한 건 다 나오네. 두 분은 비긴 걸로. 우리 참 막기옷도 사왔어, 최가죠? 아 맞다. 제가 아까 저녁 산 걸로 대체했습니다. 이거 외에도 혹시 틀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이거 아니다 싶으면 이제부터는 저희들한테 뭔가를 좀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지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뭘 정하기 정했어 이미. 정했죠 이미. 탑10 리스트 주제를 소개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로맨틱 코미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동자가 하트로 변하는 로맨틱 코미디는 과연 어떤 장르의 영화입니까? 로맨틱 코미디는 로맨스랑 코미디랑 합쳐진 거죠. 로맨스는 다 알다시피 남녀 간의 애정, 행각 이런 거를 로맨스라고 하는데 문제는 코미디예요. 코미디는 비극인 트래지디의 반대말이 코미디인데 희극.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코미디 하면은 이게 마치 막 이렇게 웃기고 막 박장대소하고 좀 이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비극이 아닌 것들은 희극이에요. 오늘 리스트는 재밌고 라이트하고 즐거운 이런 쪽으로 좀 고르려고 했어요. 오늘은 어떤 기준으로 10가지의 영화를 선정했습니까? 로맨틱 코미디의 가장 큰 특징은 해피엔딩이라는 거. 끝났을 때 다 즐겁게 끝나는 거야. 모두 다 잘 되고 재밌고 즐겁고 뭐 그런 표현 있잖아요. 그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는 말을 붙여도 전혀 이상할 게 없이 끝나죠. 그게 로맨틱 코미디의 특징이고 처음에 만나는 거와 그다음에 둘의 갈등, 다시 만나는. 그래서 해피리 리브 애프터가 되는. 하여튼 그렇게 되는. 슈렉도 되겠네. 거기 마지막에 해피리 리브 애프터 딱 나오는데. 슈렉도 뭐 로맨틱 코미디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뭐 당연히 좀 사랑 보면 부러우니까. 자, 그러면 10번째 영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bby, I only ever loved one woman, and I don't want to lose her twice. 자, 12위 영화 소개합니다. 12위는 The Truth About Cat and Dog. The Truth About Cat and 고양이. 이거 뭐야? Cat and Dog. 고양이와 개에 관한 진실입니다. 고양이와 개에 관한 진실이 왜 로맨틱하냐고? 뭐냐면 그 고양이와 개에 관한 진실이라는 라디오 프로를 진행하는 수의사가 주인공이야. 여잔데 키가 작고 약간 짜리몽따란 스타일인데 귀여운 스타일이죠. 작고 귀여운 스타일. 그러니까 약간 작고 뚱뚱한 스타일의 여자야. 그러니까 예쁘지 않은 거지. 전화한 거를 우연히 받고 그 사람과 데이트를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뭐가 이렇게 꼬여가지고 그 남자한테 자기 외모를 속이죠. 자기 아파트에 사는 모델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우마 서만이야. 너무 예뻐서 이 여자가 등장할 때 그냥 화면에 막 빛이 나고 그랬거든. 그리고 사실 이 영화에서 정말 예뻤어요. 우마 서만이.
정리하자면 예. 목소리 예쁜 여자가 자기에 대한 환상을 딴 사람한테 심어주고 그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게 갈등을 겪는 그런 구조군요. 영화는 뭘 정리해 보고 나서 해, 항상. 못 봤으니까 그냥 하지 말고 정리하는 거지. 정리.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도 다시 보니까 재미는 없더라고요. 그때만큼. 왜일까요? 그 나이 때 그게 로맨틱 코미디의 어떤 좀 한계죠. 왜냐면 그때 당시에 약간 트렌드나 트렌드. 약간 그런 유행이나 뭐 이런 걸 많이 쫓아가기 때문에 좀 지나고 나서 보면 멜로나 그런 클래식 그런 거보다는 아무래도 좀 약간 소모품이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네, 저도 80년대 뭐 90년대 저기 로맨틱 코미디도 저는 지금 다시 봐도 언제나 좋은 코미디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때는 상당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다시 보니까 그 정도 매력은 없고. 우리가 영화 추천해 줬는데 보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이 영화에서 그 제이미 폭스를 보는 것만 해도 좀 되게 재밌어요. 지금 완전 대배우지. 거기에 나온 어떤 배우들보다도 개런티를 많이 만든 배우가 됐지만 여기서는 그냥 완전 조연. 주인공 그 사진사의 친구예요. 브라이언의 친구로 나와요. 네, 아무래도 12위만 공개가 돼서 약간 섭섭하시죠? 1위까지가 궁금하시다면 직접 팟캐스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네티즌들의 반응 함께 살펴봐야겠죠? 멜킴님입니다. 잊고 있었던 영화들 얘기에 재밌게 들었어요. 듣다 보니 못 봤던 영화들도 궁금해지고요. 앞으로의 리스트업 기대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팀칼라님께서는 잘 듣고 있습니다. AS를 통해 수정해주는 센스 돋보입니다. 1, 2회 어리버리 시작하는 분위기도 재미있었습니다. 회를 거듭해가면서 세련미와 어설픔 같이 가는 거 좋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박하리79님께서는요. 이제 3회 듣고 있습니다. 아주 재밌게 정주행 중입니다. 파이팅! 중독성 쩌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미 이제 팟캐스트가 많이 진행이 되었죠? 함께 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주의 팟캐스트 2회에 걸쳐서 함께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였습니다. Smurf along with me. Simple as can be. 2주를 뜨겁게 달군 팟월드의 뜨거운 말 한마디. 네, 2주 팟월드에서는 어떤 뜨거운 말 한마디가 있었는지 함께 들어보고요.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제가 평가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2주의 뜨거운 말 한마디는 이 박사 이 작가의 EJ 74회에서 봤습니다. 지금 함께 들어보시죠. 아니 이 작가님, 네, 개인적인 질문이에요. 이게 그래도 우리 3명 중에는 이 작가님은 방송 쪽에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런 거 정치 발언 내지는 이런 발표를 할 때 일요일날 하는 경우는 뭐예요 도대체?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는 저쪽 애들도 대응을 못해. 사실은 일요일 하는 게 좋아요. 사실 일요일 왜냐면 이제 월요일부터 빵빵 터질 수 있으니까 회사 나가가지고 얘기하거든. 야야야 어제 봤어 이렇게. 그러니까 뭘 안 알리려면 금요일날 하지. 토요일을 쉬잖아. 월화수목 금요 그렇지. 토일. 월화수목 금토일 아니야. 맨날 금요일날 발표하잖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뭐 주일날 하면 금요일날 하고 이런 거는 일요일날 하면 좋지. 강력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뜨거운 단계는요. 4단계 드리겠습니다. 월화수목 금토일이라니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팟캐스트의 눈은 한국 여론방송과 함께 더 다양한 팟캐스터들의 활약을 응원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모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기가 언젠간 낫듯이 열이 나면 언젠간 식듯이 감기처럼 춥고 열이 나는 내가 언젠간 날 거라 믿는다. 얼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울어야 내가 다시 웃을 수 있을까.